안녕하세요. 정치 한려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괴기하다란 제목의 외신 기사와 K드라마 살인자의 쇼핑 목록 시청률 1위 소식과 이 드라마를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괴기하다. 안톤 허가 번역한 정부라의 단편소설 저주토끼가 부커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의 모든 것이 유행합니다. K-팝에서 K-드라마까지 세상은 한국인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낭만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자층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 문학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중문화가 그려내는 것과는 정반대의 어둡고 잔혹한 세계를 드러냅니다. 올해 부커상 후보에 오른 정부라의 저주토끼가 대표적입니다. 저주토끼는 각 이야기가 이전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10개의 단편소설 모음입니다. 안토노가 번역한 이 책은 모든 기대를 무시하고 세계와 그 주민들을 비판하는 공포와 마법 같은 사실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이 장르를 거부하는 컬렉션의 핵심 주제입니다. 책은 병기에 나타난 생물에 대한 괴기한 이야기인 머리로 시작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배설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그 생물에 의해 심리적으로 고통받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라 작가는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한 후 임신을 하게 되는 끔찍하고 구체화된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믿을 수 없는 일련의 잔인한 사건으로 그 여성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위해 아버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의사나 간호사조차도 그녀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녀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를 원한다면 아버지를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라고 의사에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차가운 손가락, 몸하다, 안녕 내 사랑 모두 다른 장르에 속합니다. 안녕 내 사랑 6번째 이야기는 SF에 가깝습니다. 안드로이드 로봇을 디자인하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창조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와 함께 보관되거나 폐기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만큼 그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깨달음은 너무 늦게 옵니다. 같은 이름의 저주토끼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기이하게 다룬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토끼의 형태를 한 저주받은 주물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공개합니다. 덫은 원작과 전혀 다른 동화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황금거위를 찾는 남자가 나오는 더 피 묻은 버전입니다. 바람과 모래의 지배자는 천열야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저주토끼의 핵심은 거의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펼쳐지는 공포로 가득 찬 현실입니다. 다음은 유쾌함이 돋보인 살인자의 쇼핑 목록 시청률 3.6% 출발 수목 드라마 1위 소식입니다. 살인사건 수사를 유쾌하게 풀어낸 TVN 새 수목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 목록 첫 방송이 수목 드라마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출발을 알렸습니다. 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 방영된 살인자의 쇼핑 목록 첫 회 시청률은 3.6%를 기록했습니다. 첫 방송에서는 대성 슈퍼와 주인집 아들 안대성의 위상이 야속한 세월과 함께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동네 인기 슈퍼였던 대성마트는 리뉴얼을 거쳐 MS마트가 됐지만 온라인 배송의 보편화로 손님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고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으로 천재로 불렸던 대성 슈퍼 아들 안대성은 만년 공시생이 되어 결국 MS마트의 인턴으로 취직했습니다. 마트에서 일을 시작한 대성은 단골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배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추적하던 중 아파트 인근 풀숲에서 단골 손님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살인자의 쇼핑 목록은 한편의 만화를 보는 듯한 재기발랄한 연출로 신선함을 줬습니다. 위조 지폐범 5천원과 맞서 싸우던 중 쌀이 가득 담긴 비닐봉지로 강스파이크를 날리는 대성이 엄마 한명숙의 모습, 토라진 여자친구 도아이에게 오 그대여 가지 마세요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라고 쓰인 제품 바코드로 사랑을 고백하는 대성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또 대성과 20년째 연애 중인 직진녀 도아이, 가족에게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하지만 허세를 버리지 못한 대성의 아버지 안영춘을 비롯해 공산, 야채, 정육, 생선 등 마트 내 담당 코너와 이름이 같은 직원까지 각각의 특성이 잘 드러난 등장인물들도 재미를 더했습니다. 다음은 살인자의 쇼핑 목록을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입니다.
아, 드디어 왔습니다. 설현. 아직까진 좀 재미있고 가볍습니다. 나는 지금 그런 것이 필요했고 코미디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원래 작가가 영화로 만들길 의도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16시간까지 부풀리지 않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이것이 정말 흥분된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기린을 드라마에서 다시 볼 수 있어서. 저는 사실 짧은 드라마를 좋아해요. 줄거리는 일반적으로 더 집중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드라마 잘 됐으면 좋겠다.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영화로 만들 예정이었으나 감독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2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드라마로 결정했다. 파일럿 에피소드를 좋아했습니다. 페이싱은 훌륭했고 캐릭터는 처음부터 설정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영화적 느낌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원작에 대한 다크 코미디 요소는 거의 일치합니다. 일화를 보고 나면 이 드라마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시작은 코미디로 끝은 시체 발견, 대성과 도희의 로맨틱한 장면이 다음 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그가 살인자를 어떻게 잡을지 너무 기대됩니다. 꽤 재미있는 스토리와 캐릭터 특히 새로운 생선 녀석이 흥미롭습니다. 나는 대성과 그의 엄마 사이의 역동성을 사랑한다. 지금까지 이것을 사랑합니다. 좋은 첫탑 하라가 아마도 이 드라마의 올바른 분량일 것입니다. 첫 에피소드가 좋다. 이 드라마가 얼마나 어두운지 보자. 이런 광수님 실망시키지 않아요. 게다가 속도도 좋고 살인 미스터리 같으면서도 나름의 맛이 있고 부모님이 좋아요. 광수를 지켜본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제가 북커상 후보로 오른 저주토끼야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 목록을 같이 소개한 이유는 바로 괴기함입니다. 살인사건과 코미디 왠지 어울리지 않지만 어울립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암울한 시대에는 살인사건 드라마를 무겁게 다루는 것보단 다소 가볍게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것이 첫 출발 시청률 1위를 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단 2화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끝까지 선전하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